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부부의 5년 동안의 테슬라 투자를 있게 한 근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핵심, 뿌리, 어,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채널을 운영하면서 온라인상으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이 TSLL을 하고 계시나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이 이제 온라인에서 가장 많았었고, 제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그리고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괜찮느냐? 괜찮아? 그리고 그 이야기를 굳이 질문을 입 밖으로 안 꺼내더라도 느껴지는 그 분위기라든지 저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해주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매년 폭락의 테슬라 주가의 그 역사가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테슬라 투자를 비중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지인분들이 알고 있다 보니까 101달러, 138달러, 올해 210달러의 그 폭락의 순간에 있다 보면 지인분들이 저희 눈치를 봅니다.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질문을 던지기도 그렇고, 되게 눈치를 보는, 그게 이제, 그분들은 표현을 안 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아주 막역한 분들은 이제 대놓고, 야, 괜찮냐? 지금 뭐 되게 힘들어 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이제 글을 해주신 분들 중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멘탈 하나는 이제 존경스럽다. 정말 대단한 멘탈의 소유자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를 5년 동안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걸 한번 회고를 요새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5년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어떤 순간들을 이제 한번 회상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이제 좋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 이제 엄청난 이제 멘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리고 와이프가, 그런, 정말, 저희가 2023년 1월 달에 101달러까지 갔었을 때, 그 당시 부동산도 안 좋았거든요. 소유하고 있었던 송파의 부동산 지금 매도해서 이제 테슬라를 옮겼는데,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거의 10억에 가까운 자산의 손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경험들을 돌이켜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분명히 좀 쉽지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런 사항들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힘들게 극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멘탈의 소유자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의 그 글을 접하고 났는데 와이프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대단한 어떤 마인드를 가진 투자자인가?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와이프가,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2주 동안에, 그러면 그렇게 극복을 했었던 그 당시에 수억 원의 자산이 이제, 원금에서 그렇게 빠져나갔던 상황들. 그리고, 그럼 그때 어떻게 버텼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계속 그렇게 모아가는 투자를 그러면 할 수 있었을까? 처음에 2020년 7월달 60주부터 시작을 했다가 지금 3,669주니까 거의 60배에 가까운 보유 수량의 이제 증식을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주구장창 아무 생각 없이 모아가질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모아갈 수 있게 만들었던 또 거기에 어떤 숨어있는 그 근원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다면은 이게 또 모르잖아요. 저 이제 와이프가 절대 이 말을 안 믿습니다. 이 가격대로는 절대 안 올 거야. 왜냐하면 이 가격대로 안 올 거라고 했는데 그 왔었거든요. 200달러 초반을 뭐 올해도 맞이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상상을 했겠습니까? 야, 그런 또 공포의 순간이 왔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의 사례를 좀 말씀드린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정말 수억 원의 자산이 날아가는 그런 순간에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자세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뭐 테슬라의 미래가 너무나 밝고 재정 건전성부터 해서 일론 머스크의 미래 비전 혁신, 이런 부분들은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을 아주 결정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아래에 깔려있는 정말 뿌리가 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결론이 나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영상으로. 근데 결국 저희가 테슬라라는 투자 자산이 이제 동산의 개념이잖아요. 언제든지 사고 파는 어떤 거래, 그러니까 황금성이 매우 높은 엄청난 장점이 있는 것이죠. 이제 금융자산이라는 것이. 근데 저희는 지금도 확고하게 테슬라를 부동산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것은 2021년도 때도 그랬고, 2022년도 때, 2025년 지금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테슬라가 부동산이라는 그런 개념을 계속 확고하게 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부동산하고는 다르게 적립식으로 모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앞에 한 단어를 추가를 한다면은 실소유하고 있는 이제 적립식 부동산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 주담대라든지 어떤 뭐 주식담보대출 같은 대출을 끼지 않고 이제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이제 부동산, 실제 부동산을 우리가 실거주 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적립식 부동산이라는 생각을 101달러 때 그 정고점 대비 75% 폭락을 했었을 때도 가지고 있었다. 그 생각을. 그러니까 부동산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거주를 하고 있는 부동산이 그 가치가 뭐 폭락을 했었을 때 그 집을 처분하려고 하지 않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어차피 살아가는 일상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라는 이제 변동성이 심한 자산을 어떻게 그러면은 마인드 컨트롤 할까라는 생각을 그전에도 계속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렸던 결론이, 테슬라라는 자산을 내 인식 체계에서는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확고하게 가지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매도를 전제로 하고 모아가고 있는 주식 계좌가 있어요. 근데 평생 계좌로 매도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죽을 때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주식 계좌의 보유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들은 그냥 우리가 평생 살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 부동산에 50년씩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곤두박질 쳤었을 때도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일상과 투자 세계를 완전히 이제 구분 지어서 살아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도 주가가 뭐 이미 보유 수량을 공개해 드렸다시피 1달러가 올라가면은 거의 500만 원이 플러스가 되고, 뭐 1달러가 마이너스면은 500만 원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과 뭐 10초, 20초 사이에도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동성이 심하더라도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어떤 삶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죠.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뭐 20달러가 올라가고 20달러가 떨어지더라도 이제 생활은 똑같다. 이것도 좀 큰 것 같긴 해요. 어떤 대출을 끼지 않고 자산 투자를 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 평가가 크게 낮아진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부분. 이것도 버틸 수 있는 어떤 좋은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 책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 황롱문 교수님의 몰입이라는 책, 이제 100세 인쇄 특별판으로 이제 두 권이 나누어진 책이 이제 합본이 되어가지고 양장본으로 제가 이제 4번이나 읽은 책인데, 제가 내일도 6주로 넘어가는데 저 책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순간, 1초 1초에, 그러니까 몰입을 하는, 책 제목이 몰입이거든요. 그래서 몰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에 대한 생각을 신중하게, 아주 심각하게 할 결의를 했다. 투자는 투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매초 순간에 좀 최선을 다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이 삶의 과정에 있어서의 좀 포커스를 좀 더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 역시도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빠지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더 최선을 다해서 몰입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정말 그런 수억 원의 자산 가치의 하락도 좀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알겠어. 잘 버티네. 그런 아주 위기의 순간 대단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알겠어. 그럼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모아갈 수가 있는 거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이게 자그마치 이제 지금 어떤 분께서 평가자산을 계산해 주시던데 이제 10억이 훌쩍 넘어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냐, 이제 평가자산을 계산을 잘 안 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주식이라는데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한 종목에. 그런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아가는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저희는 이제 건강이 허락되면 40년, 50년 후까지도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결정을 내리기에도 꽤 많은 노력과 어떤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모아갈 수 있게 만들었던 이유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질문을 던졌었어요. 테슬라라는 이 회사가 내가 죽을 때까지 40년, 50년 동안 보유하고 있을 만큼의 미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제 전 세계에 돌아가는 사회 구조, 저도 이제 글로벌 사업을 좀 하고 세계행도 하다 보니까 글로벌적인 감각이 조금은 더 이제 다른 분들보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봤었을 때 그러면 테슬라가 앞으로 너무나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세상이 올 것 같은데, 그런 세상에서 굳건히 살아남고 생존해 나갈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회사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 2030년까지 테슬라 주가가 얼마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희는 2030년도까지 투자를 한다면 10년 딱 되는 투자인데, 저는 이것을 중기도 중기로 보기보다는 이제 초중기 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로 보고 있고, 20년 정도 투자를 하면은 중기, 30년이면은 이제 장기, 30년 이후를 초장기로 보거든요. 40년 투자를 하면 그래도 꽤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해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때까지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테슬라의 미래가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 그렇게 봤을 때 충분히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미래 사업들 있잖아요. 그 사업들이 그때까지도 그때 가면은 또 다른 새로운,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는 새로운 세상의 어떤 미래 펀더멘털들이 또 새로운 회사를 통해서 나오겠죠. 근데 적어도 50년 정도 궤적으로 봤었을 때는 테슬라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 핵심 사업들이 그때까지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그때 가서는 조금 이제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 이외의 여러 사업들을 적어도 4-5개는 50년 동안 더 만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이제 승부호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의 호흡으로 봤었을 때 지금 모아가는 투자를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아무리 빅테크들이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 가서는 현금이 많이 쌓이게 되면 결국 배당을 또 실시를 하더라고요.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구글도 이제 배당이 실시가 됐고, 이제 메타도 지금 배당을 하고 있죠. 물론 소액이긴 하지만 엔비디아조차도 이제 배당을 하고 있고, 애플도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갔었을 때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고 액면 분할이 되면서 주식 수는 늘어났었을 때 배당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 역시도 지금은 그때를 위해서, 그것이 15년 후, 20년 후가 되더라도 그때까지 잘 이 테슬라 주식을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배당이라는 또 놀랄 만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자, 그 생각까지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모아가는 투자를
계속 해 나갈 만한 그런 가치가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빅테크들이 있잖아요. 그 빅테크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봤었을 때 저는 감히 테슬라가 20년 후에는 조금 더 지금 있는 빅테크보다는 조금 더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 현실 세계 AI를 피지컬 AI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아무나 쉽게 도전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실전, 필드 플레이어로서 말이죠. 뭐 그와 관련된 기술을 제공을 한다든지 뭐 반도체를 제공하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직접 뛰면서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자,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모아가도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모아가는 투자를 많이 하시려고도 하시고 그리고 장기 투자를 또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5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길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동안에 워낙 많은 일들이 정말 파란만장한 투자 여정을 또 안겨다 준 테슬라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배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배움 속에서도 역경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한번 곱씹어 보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결론들이 나는 것 같고 테슬라를 굳건하게 적립을 하면서 모아갈 수 있는 부동산 개념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40년, 50년 궤적으로 봤었을 때도 여전히 모아가는 데 있어서도 매력적이다. 그런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에 모아가는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